안녕하세요. 요즘 클라우드 활용은 정말 기본이 됐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지 다들 고민이실 텐데요. 특히 많은 조직들이 신뢰한다는 그 코소 프레임워크. 이게 이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관련 자료들 싹 모아서 핵심만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클라우드가 참 강력한 도구이긴 한데 이게 또 새로운 위험 관리 숙제를 안겨주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코소 프레임워크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늘 당신이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코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코소 프레임워크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기업 위험 관리, ERM하고 내부 통제, 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이 클라우드 거버넌스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 둘이 각각 어떤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둘 다 물론 중요한데요. ERM은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략적인 관점에서 클라우드 도입이나 운영과 관련된 뭐랄까 전반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보안이라던가 접근 관리 같은 구체적인 통제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군요. ERM 관점에서 보니까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를 쓰더라도 최종 책임은 우리 조직에 있다. 이 점인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CSP 내부까지 우리가 다 들여다보긴 좀 어렵잖아요. 이 간극은 그럼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코소 ERM 프레임워크가 이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 수립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클라우드 전략 방향을 딱 정하고요. 또 CSP와 계약하는 단계부터 서비스 수준 협약, SLA라든가 아니면 감사 권한 같은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서 책임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맡긴다 이게 아니라 딱 관리의 틀을 짜는 거죠. 계약이랑 구조적인 접근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ERM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점도 강조되던데요. 예를 들어 팬데믹 때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위험 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변화의 속도나 크기에 맞춰서 위험 평가 주기를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술은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이때 ERM의 19번 원칙, 위험 정보 소통 이게 또 중요해집니다. 그냥 CSP랑 소통 채널 하나 둔다 이걸 넘어서서요. 기술 변화나 새로운 위협 같은 정보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공유받고 또 내부적으로 잘 전파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문제가 딱 터졌을 때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소통 체계. 네,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20번 원칙, 위험 문화 성과 보고. 이건 이사회나 경영진 보고를 강조하는데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보고해야 할까요? 클라우드 전략의 성과,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민첩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고요. 동시에 발생 가능한 위험 시나리오, 그리고 현재 통제 수준이 적절한지, 또 조직 내 클라우드 위험 관리 문화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같은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필요한 자원 배분도 가능해지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5가지 구성 요소랑 17개 원칙이 클라우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령 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IaaS, PaaS, SaaS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접근 통제 관련된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12번 원칙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만약 세스 환경이라면 보통 CSP가 인프라나 플랫폼 보안은 대부분 책임지잖아요. 근데 사용자 계정 관리나 접근 권한 부여, 그리고 정기적인 검토 같은 건 여전히 당신 조직의 책임입니다. 반면에 IaaS 환경이라면 운영체제, OS나 미들웨어 수준의 접근 통제까지 조직이 직접 다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죠. 즉, 사용하는 클라우드 모델에 따라서 내부 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알고 필요한 통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CSP가 제공하는 IAM 도구 같은 걸 활용하더라도 그 설정이나 관리는 결국 우리 조직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아하. 서비스 모델별로 책임 범위가 달라지니까 적용 방식도 디테일하게 달라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결국 이 모든 게 당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클라우드를 그냥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또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그런 관리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코소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 관리를 위한 검증된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방향을 잃기 쉬운데 이럴 때 우리 조직이 클라우드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코소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는 본질적으로 CSP와 당신의 조직이 책임을 나눠 가지는 공동 책임 모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코소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설정한 내부 통제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CSP가 담당하기로 한 영역은 정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문서 검토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